자, 드디어 오늘부터 미적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뭐의 극한? 수열의 극한. 우리가 이미 수2에서도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지. 뭐를 배웠다고? 함수의 극한.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먼저 수열의 극한 밑줄. 자, 수열의 극한 배울 거니까 먼저 수열의 수렴과 발산. 뭐라고? 이렇게 수렴과 발산 기억을 해봐. 수열의 극한을 배울 거니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배워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었대.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왜 이래? 뭐라고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무슨 성질? 이렇게 기본 성질도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도 유형별로 여러가지 문제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봤는데, 여기서도 유형별로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은 뭘 배운다고? 수열의 극한에서의 의미. 수열의 극한에서의 수렴과 발산의 의미. 두 번째는 뭘 배운다고요?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성질을 배워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실제로 유형별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수학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 문제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머릿속에 남겨놔봐. 오케이? 그럼 조금 많이 쉬워질 테니까. 자, 오늘은 수열의 극한, 무슨 극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거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나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보기 전에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요거 우리는 수2에서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잖아. 누구? 그렇지. 함수의 누구 이거 함수의 뭘 배웠다고? 이렇게 수렴. 이 녀석과 뭘 배웠다? 이렇게 발산을 배웠다. 자, 기억나겠지? 이거 수2에서 배운 거 수2. 자,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게 될 누구의 이렇게 수열의 요 수열의 이렇게 수렴과 발산. 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두 녀석을 비교를 해 보면서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부분과 뭐만 다른지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기억날까요? 자, 그럼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함수의 수렴과 발산은 이런 거 아니었었어? 리미트. 이렇게 x가 이렇게 변할 때 요 fx의 값, 다시 말해서 주어진 함수의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라고요? x의 값이 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수렴과 발산은 요 x가 막 변한다면서. x가 어떻게 변했지? 아니, 선생님, x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x가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 어떠한 값이 이렇게 0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의 극한. 왜 그러냐면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요 x의 값이 어떤 값이냐면 얘가 이렇게 실수값. 무슨 값? 얘가 이렇게 실수값. 얘가 실수값이니까 실수 x가 양의 무한대로 변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변할 수도 있고, 또 x가 a라는 상수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또 x가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요 수열 뭘 배운다고? 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기호로 이렇게 쓴다. 모양은 똑같아. 리미트 이렇게 an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an이니까 뭐에 관한 식이다? n에 관한 식이다. 뭐라고요? an이 나왔으니까 n에 관한 식이 나올 테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n이 어떻게 될 때? n이 이렇게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안 배워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어요? 이 없어요. 왜? n은 뭐다? n은 자연수다. n은 무슨 값이라고? n은 수열에서 요 n이 가는 의미는 자연수니까, 이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무작정 커지기밖에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간단하다. 왜? n이 양의 무한대로만 가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수열의 수렴, 모렴, 이렇게 수렴. 수렴은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n의 값이 누구의 값이 이렇게 요 n 값이 어떻게 될 흡수. 자, 뭐라고 요 n 값이 어떻게 될 때 요 n의 값이 이렇게 무한히 커질 때 주어진 수열의 값, 요 a n의 값이 어떠한 값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주어진 수열이 알파 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불렀고, 그 알파를 무슨 값? 극한값. 알파를 무슨 값이라고 불렀었지? 이 녀석을 이렇게 무슨 값? 이렇게 극한값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네. 기억나? 여러분들 이미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그럼 이 녀석을 기호로 한번 써봤더니 선생님 이 정도야. 리미트 이렇게 n의 값이, 우리는 n의 값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안 배운다.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 n의 값이 어떻게 이렇게 알파 값에 가까워질 때 알파에 수렴한다. 혹은 극한값이 알파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주어진 식을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봤더니 뭘 이해한다고? 그래프. 자, 첫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n이 나왔다면서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왔는데, 자, n은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 얼마 나온다고? 2분의 1. n이 2일 때 3분의 1. n이 3일 때 얼마? 미쳤구나. 4분의 3. n이 4일 때 얼마? 5분의 4. 얼마? 6분의 5. 7분의 5. 6. 이런 식으로 값이 커지겠지. 커지는데 얘가 무작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워진다? 1값에 가까워지는 거 보일까? 맞아요. 진짜로. 확실히 원래는 요 n값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요런 부분 있지? 요 사이 부분 어디? 요 사이 부분은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n은 무슨 값이니까? n은 자연수 값이니까. 가능할까요? 자, 두 번째도 봤더니 요 녀석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얼마? n 빼기 1승이 나왔대. 자, n이 1 나오게 되면은 1. 맞아. n이 2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n이 3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 9분의 1. 얼마? 그 다음 마이너스 27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부호는 바뀌지만 그 값의 절대값은 계속해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고 있지. 인정? 자, 세 번째 것도 모양을 봤더니 얘는 뭐가 나왔어요? 2밖에 안 나왔네. 이렇단 얘기는 n 값에 관계없이 n이 1일 때에도 2, n이 2일 때에도 2, n이 3일 때에도 2, n이 4일 때도 2. 이렇게 2만 나오게 되니까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 리얼리? 즉, 이 녀석은 수열의 극한 문제를 무엇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는 수렴의 반대. 뭐의 반대? 수렴의 반대. 뭐였었지? 발산. 자, 우리는 이미 발산의 의미를 알고 있다. 발산의 의미. 요 n의 값이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 n의 값이 뭐가 나온다? 요 a n의 값이 이렇게 세 종류. 이 녀석이 양의 무한대로 커지거나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거나, 혹은 이렇게 뭐하는 거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진동, 진동, 진동.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발산한다. 뭐라고? 발산한다. 뭐의 반대다? 수렴의 반대. 이 녀석은 뭐 기호로 나타낼 수가 없겠네. 자, 그럼 이 녀석을 요 발산하는 경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이해를 해 봤더니, 자,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왔지? 여기 n의 제곱이 나왔지.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n의 제곱. 그럼 n이 1일 때 1, n이 2일 때 4, n이 3일 때 9, n이 4일 때 얼마? 16이 나왔으니까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의 제곱의 값도 무한히 커지게 된다. 그래서 뭐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두 번째 거는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2-3n이 나왔죠. 이렇게. 자,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은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뭐한다? 작아지게 된다. 즉 음의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한다. 가능할까요? 자, 세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지.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이렇게 n제곱. 자, n이 1이면은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 나오지. 2면은 1 나오죠. 3이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4면은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떻다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렴하는 것도 아니잖아. 맞을까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진동. 뭐라고요? 진동. 뭐라고 불렀다고? 진동. 진동의 의미 알고 있지? 진동은 발산하는 건데, 즉 수렴하지 않는 건데,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발산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진동. 이렇게 불렀다. 이미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다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다고? 정의역. 함수의 극한은 x가 실수값이고 수열의 극한은 n이 무슨 값밖에 없다? 자연수 값밖에 안 갖는다. 인정? 인정? 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정리. 그러면은 어떠한 수열이 이렇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찾는 방법. 뭐라고요?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찾는 방법. 1단계. 먼저 뭘 구해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주어진 수열의 1반항부터 구해라. 뭐부터 구한다고? 1반항. 몇 반항? 이렇게 1반항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그 1반항에다가 뭘 취하자? 이렇게 리미트를 씌워서, 뭘 씌워서? 리미트를 씌워서 주어진 수열이 발산하는지 혹은 수렴하는지를 판단을 해라. 뭐 한다고요? 주어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때는 1단계 주어진 수열의 1반항부터 구하고 거기다가 뭘 붙이자? 리미트를 붙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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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가서 가운데 부분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운데 부분은 주어진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나왔지. 뭐가 나왔다고? 잠깐만요.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요 문장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지. 자, 이 녀석은 뭐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써놔 여기다가. 이 녀석은 함수의 극한, 뭐의 극한? 이렇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과 똑같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익힐 때 전제 조건이 있었지. 무슨 조건? 전제 조건. 잘 생각을 해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전제 조건은 이거 리미트 해가지고 이렇게 x가 변할 때, 요 fx가 뭐 할 때 이 녀석이 알파로 수렴. 마찬가지로 리미트 뭐가 나온다? 이렇게 x가 이렇게 변할 때 gx도 뭐 할 때? 이렇게 수렴할 때. 뭐 할 때? 수렴할 때.
우리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4개 또는 5개를 배웠던 것 같네. 기억나? 기억나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다고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과 똑같다. 자, 밑줄 쳐요. 다만 전제 조건을 확인하자. 뭘 확인하자고? 전제 조건. 자, 뭘 확인한다고요? 무슨 조건,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이렇게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밑줄. 무슨 조건을 확인한다고? 전제 조건.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AN과 BN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AN과 BN이 둘 다 뭐 할 때에만, 이렇게 수렴할 때에만 뭐 한다고요? AN과 BN이 둘 다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뭐 한다고? 수렴할 때에만.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리미트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있고 리미트 BN이 어디에 수렴한다고? 이렇게 베타에 수렴할 때만, 베타에 수렴할 때만 아래와 같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성립하게 된다. 자,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 AN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고?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AN 앞에 누가 이렇게 상수 C가 곱해져 있지. 그러면은 요 곱해진 상수값 C는 어떻게 요 앞으로 이렇게 어디로? 앞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C가 앞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린다? C 곱하기 이렇게 알파라고 쓸 수가 있다. 기억날까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렇게 썼었지. 인정?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왔습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째 거 리미트 AN 더하기 BN 나왔네. 자, 전제 조건은 AN과 BN이 뭐 할 때에만, 수렴할 때에만, 이럴 때는 역시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것과 같이 이렇게 마치 분배 법칙처럼, 무슨 법칙처럼?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쓸 수가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알파 플러스 얼마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괜찮죠? 자, 세 번째 것도 보일까? 세 번째 거. 이번에는 AN-BN이 나왔지. AN과 BN이 이렇게 수렴할 때에만 어떻게 마치 분배 법칙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쓴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자, 네 번째 거는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이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네. 읍스 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곱으로. 자,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 AN과 BN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마치 무슨 법칙? 이렇게 분배와 같이 써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 혹은 모의고사의 시험에 나오는 거는 5번이다. 5번. 이 녀석이 학교 시험에 나오게 된다. 자, 5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 자, 5번의 모양은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이 지금 어떻게 나눗셈 꼴로 주어져 있지. 무슨 꼴? 나눗셈. 무슨 꼴? 나눗셈. 자, 나눗셈 꼴로 주어져 있을 때에도 뭐가 성립한다? 이렇게 분배가 뭐가 이렇게 마치 분배하는 모양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베타분의 얼마?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학교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요 BN과 베타가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BN과 베타는 뭐가 되면 안 된다. BN과 베타는 절대로 0이 되면은 안 된다. 따라서 BN과 뭐 곱한 거 이렇게 BN과 누구? 요 베타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두 개 곱한 녀석이 0이 되면 안 된다. 학교 시험에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요 단 뭐라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리얼리? 진짜로?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세 번째,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수학 2에서 있었던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뭐에 따른, 유형에 따른, 뭐에 따른 이렇게 유형에 따른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익히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극한값 구하는 방법을 많이 익혔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구하라고. 자, 이 녀석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걸. 자, 1번 무슨 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입니다.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자, 쭉 가서 이렇게 얼마? 분모 쪽에 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2n 플러스 3이 나왔고, 분자 쪽의 모양은 2n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생각. 분모가 n에 관한 몇 차식? 2차 함수.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러면은 요 분모 쪽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은 요런 모양이니까 n의 값이 커지게 되면은 요 값도 계속해서 커지겠지. 인정? 자, 분자 쪽은 n에 대한 몇 차 함수? 얘가 1차 함수가 나왔다.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봤더니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읍스 1차 함수니까 n의 값이 커지게 되면은 요 값도 왜 이러냐? 요 1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n 값이 커질 때 얘도 커지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와 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거? 분모에 있는 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하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분자는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자, 그럼 분모를 봤더니 누구? 최고차항이 얼마 나왔대? 이렇게 n의 제곱이 나왔잖아. 이 녀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고. 그럼 나눠봤더니 이 식의 모양의 리미트 이렇게 n이 무한대 이렇게 나온다면서, 자, 나눌 겁니다. 나눠. 자, 그럼 분모 쪽의 모양 1 마이너스 이렇게 n분의 2 얼마? 플러스 이렇게 n의 제곱분의 이렇게 3이 나왔고, 분자 쪽의 모양 n분의 2 마이너스 얼마? n의 제곱분의 이렇게 얼마 나온다? 이렇게 1이 나오게 된다. 자, 여기서 n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의 값이 이렇게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2는 우리는 0이 나오는 거 알잖아. 얘 0이 나온다. 역시 무한대분의 3도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무한대분의 2 이렇게 0이 나오게 되고, 무한대분의 1도 이렇게 0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0이 나오게 되겠죠. 인정? 맞아. 물론 여러분들은 수학2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가장 먼저 뭘 비교했지? 차수 비교. 뭘 비교했다고? 차수. 분모가 몇 차? 요 분모는 이렇게 2차가 나왔고, 분자는 몇 차? 이렇게 1차가 나왔으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기억나? 확실히? 하지만 그 원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구할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 얘가 원리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얘만 들어보겠습니다. 얘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쭉 가서 자, 분모 쪽의 모양 n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2n 플러스 이렇게 3 분자 쪽의 모양 2배 이렇게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4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 분모도 몇 차 함수? 분모도 2차 함수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모양. 그럼 n의 값이 커지면은 요 값도 계속해서 커지겠지. 분자도 몇 차식? 2차식. 얘를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여전히 아래로 볼록인 모양, 이런 모양. 그럼 n의 값이 커질 때 얘도 커진다. 그럼 전체의 모양은 뭐분의 뭐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으니까 분모에 있는 뭐로? 요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져라. 자, 그럼 이번에는 암산을 해볼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도 몇 차? 2차. 분자도 몇 차? 2차. 그럼 서로 뭐가 같다? 차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가 같게 되면 뭐만 따자? 그렇죠. 최고차항의 계수만 따자. 뭐만 따자고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를 딸 거니까 답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것이 그렇죠. 플러스 1분의 얼마 이렇게 2라고 답을 쓰면 되겠네. 괜찮냐? 리얼리? 자, 세 번째 유형도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런 거 리미트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쭉 가서 자, 분모 쪽 n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4n 플러스 1 분자 쪽 n의 세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자, 그랬더니 자, 분모 쪽의 모양 몇 차 함수? 요 분모 쪽도 분모 쪽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아래를 볼록이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n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얘도 커지게 된다. 분자 쪽은 몇 차의 모양이 나왔지? 3차가 나왔으니까 이런 모양 되지 않을까? 이런 모양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가능할까요? 그럼 둘 다 분모와 분자 n의 값이 커지게 되면은 분모와 분자 둘 다 무한대로 커지는 게 보이지. 자, 그런데 이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 차수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분자가 더 크네. 맞아? 그럼 분자가 더 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풀었던 방법과 똑같다는 것만 느끼면 돼. 즉 수열의 극한 문제도 함수의 극한과 똑같으니까 새로운 것을 익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다가 요 차이점만 있으니까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 요것만 느끼라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이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 2번?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 녀석의 예가 첫 번째. 자, 리미트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무한대 이 녀석의 모양이 이렇게 n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n의 제곱 2n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 모양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앞에 있는 n의 세제곱도 뭐가 돼버려? 나 무한대. 요 뒤에 있는 2n의 제곱도 뭐가 돼버려? 얘도 무한대. 그럼 이 모양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은 최고차항으로 묶어라. 뭐라고? 최고차항으로 묶어라. 뭐라고?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 최고차항으로 묶어라. 그럼 나는 이렇게 n의 세제곱을 묶었을 거야. n의 세제곱 묶었으니까 요 괄호 안쪽은 1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n분의 이렇게 2가 나올 거 아니야. 가능할까? 이렇게. 자, 그럼 이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 n이 무한히 커지니까 여기 요 부분 n분의 2는 뭐가 돼버릴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분의 2는 0이 돼버리겠지? 여기 가능할까?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요 괄호 안쪽은 1 빼기 0이니까 1만 남게 되는데 아직 앞에 부분에 n의 세제곱이 뭐가 돼버리니까 요 n의 세제곱이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 무한히 커지는 거에다가 2를 곱하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해가 될까요? 진짜? 리얼리?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 리미트 n이 이렇게 무한히 커지는데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n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에 자, 안쪽 식의 모양 n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빼기 2라고 쓸까? 이런 식. 자, 그럼 이 모양도 봤더니 n이 무한히 커지는데 요 n이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요 n도 무한히 커지고 요 뒤에 있는 누구?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2도 무한히 커질 거 아니냐.
지금 뭐라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있지. 이럴 때에는 즉 이 모양과 같이 무리식, 무리식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유리화를 시켜라. 뭘 시키자고? 유리화.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뭘 시키라고? 유리화, 유리화, 유리화. 자, 리미트 갑니다. 리미트 이렇게 n이 무한대. 자, 유리화 시킬 거니까 쭉 가서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이렇게 n 플러스 이렇게 루트에 쭉 가서 n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해라. 얼마? n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2. 그럼 분자 쪽의 모양이 뭘로 바뀌어? 분자 쪽을 유리화하는 거니까 얼마? 이렇게 돼버리겠지? n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n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2로 바뀌었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만 남게 돼? 이렇게 2만 남을 거 아니냐. 인정? 그럼 남아있는 요 분수식의 모양을 봤더니 요 분모 쪽은 이렇게 무한히 커지게 되고 분자 쪽은 뭐만 남아있으니까 요 분자 쪽은 2만 남아있으니까 무한대분의 2 뭐가 돼버려? 0.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뭐라고?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라고? 요 주어진 식이 무리식인지 혹은 무슨 식인지 이렇게 유리식인지 무슨 식인지 유리식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자, 무리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유리화를 하자. 뭘 한다고? 유리화. 두 번째 주어진 식이 어떤 식? 유리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최고차 항으로 묶어라. 괜찮을까요? 리얼리? 아, 물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뭘 이용하는 방법?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방금 처음에 어떤 부분이면 여기를 봐봐. 여기 이 녀석을 봤더니 자, 요 주어진 녀석이 n에 관한 몇 차식, 여기가 n에 관한 3차식이 나왔지. 아, 물론 n의 3승과 n의 제곱을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인정. 하지만 이 녀석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은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3차식이 나왔으니까 요 n에 관한 3차식을 그래프로 그려봐봐. 뭘 그리자고? 그래프.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거 알고 있잖아. 어떤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 기억나죠? 그럼 n의 값이 커지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 값도 계속해서 뭐한다? 커진다. 무한히 커지게 되는 거니까 발산한다. 될까요? 진짜? 자, 오늘은 수열의 극한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수열의 극한이 뭔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봤더니, 즉 개념을 익히다 봤더니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과 똑같네. 느껴져?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뭐밖에 없다고? 함수의 극한은 정의역 x가 실수값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수 있고 x가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고 x가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x가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지. 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정의역이 누구라고? n이다. 누구라고? n값, 즉 자연수 값이니까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만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을 조사하겠다. 될까요? 그리고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은 1단계. 먼저 뭘 구하고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뭘 붙여라? 리미트를 붙여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뒤에서 유형별로 주어지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수열의 극한 문제 좀 쉽네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기 바랍니다.